굉장히 슬픈 일인데 제가 40분 정도 이제 도형이동 풀이를 찍었는데 날라갔습니다. 녹화를 안 했어요. 네. 너무 슬픕니다. 다시 제대로 확실히 누르고 찍었어야 되는데 지금은 녹화가 되고 있네요. 다시 풀이를 좀 해야 되니까 자, 약간 밤 11시 반에 멘탈이 털리는데 어쩌겠습니까? 다시 해야죠. 자, 그래서 다행히 칠판 하나씩 지우기 전에 확인해서 마지막 문제들부터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1번 유형은 말 그대로 제가 이제 수능 챌린지가 봤는데 19번, 20번도 그렇고 그렇게 막 어렵지는 않은 유형이었어요. 그래서 뭐 좀 고민이 됐는데 그래도 하나 정도, 두 개 정도는 푸는 게 맞는 것 같아서 21번부터 다시 보시면 y는 x에 대칭 이동을 하는데 a라는 점이 이렇게 찍혀요. 문제 조건에 a가 4보다 크다 있었습니다. 너 찍고 b 찍혀 있었습니다. 각각 y는 x 대칭을 해줘서 b-a-를 만들고 나서 보니까 ab와 a-b를 연결해서 p라는 점을 만들자. 그럼 이 삼각형 두 개가 닮음이에요. 넓이의 b는 9대 4라고 했기 때문에 닮은 b가 3대 2다. 너의 길이는 실제 계산해서 구할 수가 있으니 루트 2라는 길이가 2에 해당하면 AA-의 길이는 3에 해당할 것이다. AA-는 두 점 사이 거리, 너와 너 사이 거리는 이렇게 계산되니까 정리하면 A 값이 나오겠죠. 설명할 때는 20번에 대해서는 다른 건 아니고 평행 이동한, 대칭 이동한 원이 어떤 직선에 의하여 2등분 된다. 이것만 설명을 잠깐 했었는데 원이 어떤 직선에 대해 2등분 된다면 그 원은 중심을 지난다. 원이 중심을 지난다면 그 원은 직선에 대하여 2등분 된다. 그 원이 지름이 되면서 직선이 지름이 되면서 중심을 지나면 2등분 된다. 자, 다음 22번 유형이었는데요. 제가 풀이를 할 때는 여기 그려버렸는데 자, 그림을 보면 4,2가 중심으로 하여 반지름의 길이가 2인 원이 있었습니다. 이 원을 어떻게 y는 x 대칭해서 2,4를 만들고 y축 방향으로 a만큼 평행 이동하여 2,4 플러스 a를 중심으로 하는 원이 되는 건데 문제 보기를 보시면 보기가 모두 음수입니다. 보기가 모두 음수니까 이만큼 뭐 내려온 거다. 사실 2,4 기준 위로 올라가 버리면 교점이 만들어지지가 않거든요. 그림은 이렇게 되는 게 맞는데 실제 우리가 이걸 알고 그릴 수는 없기 때문에 일반적인 상황을 제가 그려봤어요. 요거는 다시 한번 그리면서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인 상황에 4,2가 중심이었고 여기는 2,4 플러스 a가 중심이었는데 둘의 공통형의 길이가 2루트 3이다 라고 주어져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둘의 공통형의 길이가 2루트 3이다. 자, 근데 둘은 대칭 이동한 점으로서 원으로서 반지름의 길이가 2로 같아요. 그럼 너랑 너가 2로 같다는 얘기지. 이게 2등변 삼각형이면 당연히 둘이 연결하면 수직인데 수직 이등분이어야 되겠죠? 실제로 네가 2면 여기가 루트 3이므로 피타고라스 정리에서 이거 길이가 진짜 1이에요. 1. 그 두 점 사이의 거리가 2여야 된다. 다시 정삼각형이어야 된다. 이렇게 두 점 사이 거리가 2여야 하고 정삼각형이어야 되니까 4,2와 2,4 플러스 a 사이의 거리가 2여야 된다. 계산해보면 a가 마이너스 2고 실제로는 얘가 2,2가 되면서 둘 다 x축이 접하고 이렇게 정삼각형을 이루게 되는 모양이 되면 문제 조건을 만족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자, 그 다음 거꾸로 설명을 할게요. 18번입니다. 자, 일단 그려진 거 먼저 설명을 좀 할게요. 18번 설명하고 앞에서 다시 돌아올게요. 했던 걸 또 하고 있네. 자, 18번. 어떤 점이 하나 있었고, x축의 점 q를 지나서 원위의 점 p를 지나야 한대요. 사실 이건 새로 그리는 게 더 낫긴 한데, 자, 그래서 저 너무 힘듭니다. A에서 Q 지나서 P로 갈 건데 P가 여기 있다 치면 어쨌든 A가 X축에 대칭되어서 너의 점이 되었을 때 이 길이와 이 길이의 합이 최소면 되는 거잖아. A-Q 더하기 QP의 최소는 A-P 주황색 길이가 되는 거고
A'라는 고정된 점에서 원리의 P까지 거리의 최소니까 중심까지의 거리에서 반지름 뺀 거다. 중심까지의 거리에서 반지름 뺀 거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최소값은 7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은 15, 16, 17은 풀 거니까 다시 한번 봅시다. 녹화가 안 되고 있었다니 너무 슬픕니다. 다른 생각보다는 집에 가고 싶어요. 자, 어쩌겠습니까? 제가 제대로 확인하는 탓이죠. 자, 15번. 함수의 y는 fx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너를 x는 fy로 만들어야 되는데 일단은 y는 x 대칭을 취하여 x와 y의 자리를 바꾼다. 그 다음 x축 대칭을 하여 y의 부호를 바꾼 것입니다. 그리하여 x는 f-y를 만든 거예요. 선생님, 순서가 그렇게 중요한가요? y는 x 대칭 먼저 해야 되나요? 네. 자, 왜냐하면 어떤 점이 여기쯤 있었다 칠까요? x축 대칭하면 여기입니다. y는 x에 대칭하면 뭐 한 이쯤 되겠죠? 자, 근데 y는 x 대칭하면 여기에다가 x축 대칭하면 이제 여기에요. 다르잖아. 그러니까 위치는 다르다. 평행 이동도 마찬가지예요. 오른쪽으로 이만큼 가라. 대칭 이동하면 저기인데 대칭 이동해라. 오른쪽으로 이만큼 가라. 다르잖아요. 다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대칭 이동 먼저 하는 게 맞고 평행 이동을 마지막에 하는 게 편하고 대칭 이동을 먼저 할 때도 y는 x를 항상 먼저 하시고 부호를 바꾸는 x축, y축을 나중에 하는 게 안 헷갈리고 좋습니다. 자, 어쨌든 주어진 그래프를 보면서 그림을 좀 마저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주어져 있는 그래프를 이제부터 하나씩 대칭해 보자. x는 fy라는 건 y는 x에 대칭한 것이죠. y는 x라는 이런 직선이 있었다고 한다면 너는 여기서부터 1로 쭉 뻗어나가야 될 것이고 네가 y는 x 대칭해서 0,-2가 되면서 너와 이렇게 연결된, 맞죠? 이렇게 대칭된 듯한 그림이 돼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은 x축 대칭을 해야 되니까 너는 그대로 두시고 네가 0,2가 되도록, 네가 -1이 되도록 너희 둘을 이렇게 연결한 그래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파란색으로 연결한 그래프가 f-y는 x가 되는 것이죠. 다음 16번. fx, y는 0이라는 도형을 y는 x 대칭한 후 또 fy, x는 제로가 되겠네요. 그래요. 한 번 더 대칭은 y는 -x에 대하여. 에? 근데 y는 -x 대칭하면 왜 되는데요? 어머나 세상에. 그렇게 말이다. y는 -x 대칭을 한다는 건 어떤 느낌일까? 여러분 여기 x, y 있었잖아. y는 -x라는 직선에 대하여 대칭 이동하면요 이렇게 되는데요. 그냥 y는 x라는 직선에 대칭 이동해서 y, x 만들고 얘를 원점 대칭했다라고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뭐 그렇게 하기보다는 그냥 외우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냥 x 대신에는 -y 넣으시고요, y 대신에는 -x 넣으세요. 이게 답니다. 따라서 f -x, -y는 제로가 됩니다. 그러고 나서 보니까는 너는 그런 거야? 합치니까 원점 대칭한 거 아닌가? 원점 대칭한 모양이 되는 거죠. 원점 대칭한 모양이 되는 거죠. 다시 너를 y는 x 대칭한 다음에 그 다음에 y는 -x에 대해 대칭하면 그냥 너를 원점 대칭한 것과 같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케이. 자, 기억부터 해석을 하나씩 해볼 건데, 기억. 대칭 이동한 도형인데 너는 y는 x, y는 -x 대칭 이동하는 도형인데 결국 원점 대칭한 도형인데, 여러분 여기서 그림을 좀 봐도 그렇고 저쪽이 좌표들을 봐도 그렇지만
대칭이동, 물론 좌표는 대칭이동에도 평행이동에도 다 만들 수 있습니다만 도형이라면 대칭이동한 도형은 이 휘어진 정도, 기울어진 게 달라요. 원래 흰색과 노란색과 파란색은 꺾여진 방향이 다 다르다고. 그렇기 때문에 적당히 평행이동해서 파란색을 밑으로 내린다고 해서 노란색과 겹칠 수는 없습니다. 즉 대칭이동에서 만든 도형을 평행이동에서는 만들 수가 없는 것이죠. 얘는 기억은 안 되고 얘는 말 그대로 원점 대칭한 거구나 이해를 했고, 이거 자 그렇다면 어떤 원이 대칭되었는데 또다시 원이 되겠죠. 근데 이 원이 일치한데 원의 일치는 뭐를 의미해? 중심의 일치를 의미합니다. 원의 중심이 같아야 나머지 반지름과 원의 중심이 같아야 원이 같은 것이죠. 대칭이동한 거니까 반지름은 변하지 않았을 텐데 원의 중심은 변했을 수 있다. 근데 변한 원의 중심이 일치한다는 것이지. 너의 원의 중심이 A, B면 뭐에 의하여? 이런 변환에 의하여 원점 대칭된 도형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죠. 근데 같다고요. 그러면 A가 0, B가 0일 수밖에 없으니 원래부터 원점이 원의 중심이어야 되겠다. 디귿까지는 맞는 말입니다. 따라서 답은 니은 디귿 4번이 되겠고, 17번은 중요한 유형입니다. 설명 정말 많이 했었는데 새로 하는 이 느낌, 새로운 느낌이야 이건. 너무 좋습니다. 행복하군요. 이제 그림을 이렇게 크게 그릴 필요가 있나? 자, 뭐 하여튼 이왕하는 거 열심히 해보죠. 강의도 이렇게 있어요. 강의 엄청 길다, 그지 않아? 여기서부터 또한 20m 떨어진 곳에 B가 있어. 아하, 야하, 이 쉽지가 않네. 이 점의 좌표가 C였고 10m만큼 떨어져 있습니다. 이 점의 좌표가 D였고, 오우야, CD의 길이는 60이나 돼요. 너의 길이는 10이었고 너가 20이었어. 강의 폭이 10이라는 거죠. 여러분 기본적으로 그냥 당연히 일직선으로 가는 게 제일 짧고 좋아요. 근데 그러려면 다리를 이렇게 비스듬하게 만들어야 되잖아. 좀 이상하잖아. 다리를 비스듬하게 만들면 돈도 돈이고 길이도 길어질 거고, 그 다음에 하중을 견디는 것도 힘도 약하겠죠. 수직하지 못할 테니까. 물살이 이렇게 굽이치를 그면서 여기서 하여튼 뭐 여러가지 문제가 생긴다는 거지. 다리는 무조건 수직으로 만들어야 돼요. 다리는 강의 수직으로 만들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만들어야 길이가 제일 짧을 것이냐, 우리가 가장 이동거리가 적어질 것이냐를 생각하는 건데, 아이디어는 이렇습니다. 강이 없다 치는 거죠. 밑에 있는 모든 부분을 위로 올려 10만큼 평행 이동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너가 여기 있다 치고 너가 여기서 이렇게 20만큼 이동한 것이다 라고 치고, A라는 점에서 저 B까지, 아이고 실패, 그냥 넘어갈게요. 여기까지 한 방에 왔다 이렇게 치는 거예요. 한 방에 왔다. 그러면 처음에 강이 만나면 여기잖아. 거기서부터 다시 밑으로 10만큼 이동해서 여기 있는 점에서부터 B까지 가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게 어떤 일이냐면 여기도 10이고 여기도 10이에요. 길이가 같은데 평행하죠? 평행 사변형이 됩니다. 너의 길이와 너의 길이가 같아지기 때문에 어쨌든 다리는 무조건 강의 수직으로 만들 거기 때문에 어디에 만들어도 무조건 길이는 10이야. 그래서 나머지 뭐야? 이 노란색 부분과 이 길이의 합이 최소인 걸 구하는 건데,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으니 너가 최소면 너 더하기 10 더하기 노란색도 최소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니라 여기서 이까지의 길이를 구해줘 였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구할 거냐인데, 여러분 이거 20이죠? 요건 10이고 요 노란색 선에 의해서 이거 뭐야 이거 닮음이죠? 닮음이 몇 대 몇이야? 여긴 뭐야? 10대 20? 1대 2지. 1대입니다. 60이라는 게 1대1로 나누면 20. 따라서 20이 답인데요. 혹시나 본인이 중학교 2학년 때, 아까 했던 얘기 똑같이 하는 거예요. 혹시나 본인이 중학교 2학년 때 닮음을 좀 어려워해서 이런 부분이 빨리 와닿지가 않거나 이해가 안 된다. 또 애초에 처음부터 너를 이렇게 강을 이렇게 없다 치고 이만큼 올린 다음에 다시 여기서 최소 만든 다음에 다시 강이 이만큼 있다 치는 거잖아.
그런 식의 풀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좌표를 잡아보는 건 어떨까? 너를 0,0 잡는 거야. 닮음을 잘 못하시는 분들은 좌표 평면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어쨌든 평행 이동을 했기 때문에 B'라는 점의 좌표는 60, 마이너스 20입니다. 그렇다면 이 점과 이 점을 지나는 보라색 직선의 방식을 구한 다음에 이 뭐야? X축이지. X축과의 교점을 구하면 그게 우리가 원하는 이만큼의 길이를 가르쳐 주겠죠. 닮음을 잘 못하시는 분들은 고등학교의 방법인 좌표 평면에 올려놓고 생각하는 것으로서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급적이면 공부를 조금 해두시는 게 좋겠어요. 이미 저는 중3인데요 하시는 분들도 한 번쯤은 정리를 특히 중학교 3학년 2학기 것도 준비를 하셔야 되긴 하니까 하면서 닮은 문제들도 좀 난이도 있게 다뤄보시는 게 도움이 되고, 사실 그러기에는 여유가 많지 않으니까 3학년 2학기 하면서 하기 쉽지 않지만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한번 본인의 목표를 좀 생각해봐. 고등학교 가서도 이제 1, 2등급 정도가 목표다라고 하면 사실 한 번쯤은 닮음을 정리해 두는 게 도움이 될 거예요. 물론 수학상이 훨씬 중요한 것도 사실이지만 저거 몰라도 계산하면 되고, 이때 필요한 닮음 그냥 간단한 거니까 이 정도는 뭐 충분히 알아보고 하면 되는데, 한 번쯤은 정리해 두시면 심화 과정을 좀 해두시면 수능까지 봤을 때는 분명히 도움이 된다. 본인이 좀 이제 욕심이 있다면 한 번쯤은 정리해 두시고, 물론 그때 잘 정리해 뒀는 게 제일 좋겠죠. 언제나 수학상의 비중을 가장 많이 두시면서 수학상 빡시게 봐야 됩니다. 고등학교 1학년 첫 학기부터 등급이 잘 나오지 않으면 이후에도 사실 공부에 의지가 생기기가 쉽지 않고 처음에 잘하는 게 좋아요. 수학상은 최소한 10번 본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문제지만 10번쯤은 풀고 학교 시험 치러 가야 정상적인 학생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아무리 거꾸로 풀어도 제대로는 해야죠. 네. 자, 좀 8번부터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부터 풀게요. 그 페이지 푼다고 그냥 뒤에서부터 풀었는데 8번부터 좀 보면은 포물선 y는 x제곱 마이너스 8x 더하기 2가 있고, 표준형으로 변환하면 x 마이너스 4제곱 빼기 14입니다. 4, 마이너스 14가 꼭지점 이런 모양이 되겠죠. 두 번째 2차 곡선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6x 마이너스 54인데요. 표준형으로 변환하면 x 마이너스 8의 제곱 더하기 10입니다. 8, 마이너스 10이 꼭지점인데 이렇게 생겼다 이거죠. 둘이 a 값이 1과 마이너스 1로서 부호는 다르지만 당연히 그 절대값이 같으니까 모양이 똑같이 생겼습니다. 모양이 똑같이 생겼다. 그래서 너희들이 대칭이다. 너희들이 대칭이라는 건 누구? 꼭지점이 어떤 점에 대하여 대칭이다. 점대칭이라는 건 무슨 의미? 너희들의 중점이 대칭점이다 이런 의미예요. 우리들의 중점이 대칭점이로구만. 그런 거죠. 그래서 나머지 점들도 전부 다 이렇게 대칭되고 뭐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너와 너의 중점을 구해보면 6, 마이너스 just moment 이거 마이너스 10이 플러스 10인데 마음이 너무 급했던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 14, 10을 더해서 마이너스 4의 절반 마이너스 2죠. 여기서 이거 빼달라고 했으니까 답은 8입니다. 자, 그 다음 조금 넘어가서 11번 보도록 할게요. 11번. 야는 1,2라는 점에 A가 1,2야? 3 아니야? 1,3이라는 점에 A가 찍혀있고요. B는 4,2라는 점에 찍혀있습니다. X축에 있는 어떤 점 P와 Y축에 있는 어떤 점 Q까지의 거리 합이 최소가 되도록 만들어라 이건데, 너는 아래쪽에 X축에 대하여 대칭하고, 왜? X축 대칭을 해야 PB와 PB'의 길이가 같아지니까. 너는 X축, Y축 대칭을 하여 Y축 대칭을 해야 여기서 여기까지의 길이가 같아지니까. 색깔 펜으로서 표시했기 때문에 그냥 한 칸 동그라미로 썼습니다. 언제 최소야? 흰색은
파란색, 흰색, 노란색의 합이므로 여기서부터 이까지 일직선으로 갈 때였습니다. 두 점 사이 길이는 5와 5의 합이므로 5루트 2가 되겠네요. 대칭을 누구를 기준으로 할 거냐를 잘 알아두는 게 중요해요. 대칭에서 두 점 사이 거리 구한다? 누구나 다 알아요. 어디에 대칭을 할 거냐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 너는 B는 P가 여기를 왔다 갔다 오니까 AP 너무 멀다고 A는 Q한테 먼저 가야 되잖아. 그래서 AQ는 Q가 여기를 왔다 갔다 오니까 절로 대칭하고 B는 P에 가야 되니까 P가 여기를 왔다 갔다 거리니 X축에 대칭해서 만들어줘야지 같은 길이들이 나오게 되겠죠. 다음은 12번. y는 x-1b에 이거 c가 있고요. 길이가 2인 정삼각형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돼요. 길이가 2인데요, 여러분. c라는 점은 여기 위를 움직이잖아. 그럼 움직임에 따라서 이 삼각형도 같이 움직일 테니까 a도 뭔가의 선을 만들게 되는데, 잘 보시면 한 변의 길이가 2니까 1대 루트 3대 2더라. 따라서 C라는 점의 좌표를 왼쪽으로 한 칸. 즉 C는 이 도형 위의 점이니까 A라는 도형은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한 칸, Y축 방향으로 위로 루트 3만큼 평행 이동한 것이다. 따라서 A의 좌치는 Y 대신에는 Y 마이너스 루트 3을 X 대신에는 X 더하기 1을 대입해야 되겠습니다. 뭐에? C라는 점의 좌치에다가. 정리해주면 y는 x 플러스 루트 3이 되겠네요. 자, 13번. 절대값 x 더하기 절대값 y는 1이 뭔지부터 좀 알아야 됩니다. 사실 뭐 선행을 하면서 저걸 알아보신 분들도 있을 건데, 예전에는 수학상에서 자주 다뤘는데 현재는 교육과정상 뒤에는 함수 쪽에서 좀 다루는 경향이 큰 것 같습니다. 뒤쪽에 함수 쪽에서 다루거나 아니면 그냥 안 하고 넘어가던데 문제는 또 나오더라고요.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자주 나오니까 다뤄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자, 어떻게 하는 거냐? 범위 다 나눠서 하면 된다. 기본은 범위를 나눠서 하는 거예요. x, y가 모두 양수인 경우는 x 플러스 y는 1입니다. 한번 그려보면 이런 느낌이죠. x절편 y절편이 1인 제곱선인데 쌤 왜? 1,3면에만 그려요? 네, xy가 양수여야 되니까 1,3면에만 그리는 것이고, x가 음수고 y가 양수인 경우는 마이너스 x 더하기 y는 1로서 이거 뭐야? 2,3면이에요. 그래서 x절편은 마이너스 1, y절편 1인데 그려보니까 이거네? 생각해보니까 이런 거야. 쌤 이거 x 대신에 마이너스 x 썼으니까 y축 대칭한 거 아닌가요? 맞아요. y축 대칭해서 저렇게 x가 음수, y가 음수면 둘 다 마이너스거든요. x절편, y절편 둘 다 마이너스 1이네. 그래서 3, 3면에 그리면 이렇게 그려진다고. x도 마이너스 x로 y도 마이너스 x로니까 원점 대칭한 거네. 마지막으로 x가 양수일 때 y가 음수인 4, 3면이로구만. 너는 y 대신 마이너스 y, x축 대칭한 거다. 즉 저런 마르모, 다이아몬드가 그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도형을 x축 방향으로 1만큼, y축 방향 마이너스 1만큼 여기를 기준으로 다시 다이아몬드, 마름모를 그려라 라고 했으니 이렇게 그려져야 되겠죠. 이 노란색 도형이 x축 방향으로 1,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이동한 f, x, y는 0라는 도형이 됩니다. 먼지가 와이드 날리노. 자, 여기에서 그 다음 문제는 뭐야? kx 마이너스 y 더하기 k 마이너스 1은 제로를 보고 이걸 항상 지난 점을 알아내지 못한다? 슬픈 일이야. k에 대해서 정리해서 알아낼 수도 있고요. y는 k로 묶으면 x 더하기 1 마이너스 1이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반드시 지나고 기울기가 k인 직선입니다. 이 직선과 오른쪽에 있는 노란색 그래프가 뭐야? 만나야 된다는 거죠. 동시에 만족시키는 실수 xy가 존재한다는 건 이 관계식도 만족시키는 실수 xy가 존재. 너희 둘의 동시에 만족시키는 근이 존재. 연립방정식의 근은 뭐야?
함수의 그래프의 교점이라고 할 수 있죠. 너가 그래프가 만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K의 최대치수는 기울기인데 1,-1을 지날 때가 최소, 1,0을 지날 때가 최대예요. 최대의 기울기는 2분의 1이고요. 최소의 기울기는 -2분의 1입니다. 시간 관계상 빠르게 계산할게요. 너희의 제곱의 합은 계산 결과 4분의 1과 4분의 1 곱하면 1이죠. 14번. P라는 점은 -2,1이라는 점에 있었습니다. 얘를 Y축 대칭하여 X좌표의 부호를 바꾼 2,1이 P1. 너를 다시 원점 대칭하여 P2를 만들자. 원점 대칭하여 P2를 만들자. 원점 대칭하면 부호가 둘 다 바뀌어야 됩니다. -2, -1. 다시 한번 너를 Y축 대칭하여 X좌표만을 바꾸면 2, -1. 다시 너를 원점 대칭하면 너인데 이게 그럼 P4네요. 그럼 다시 너를 Y축 대칭하면 네가 그냥 P5랑 똑같네. 아, 느낌 온다. P9랑 또 같겠고, 4로 나는 나머지가 뭐냐에 따라 좌표가 사실 정해지게 되는 것이고, P2018은 4로 나는 나머지가 2이기 때문에 P2 -2,-1입니다. 이 점과 3x 더하기 4y 더하기 5는 0 사이의 거리는 1이므로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두 번째 푸는 거라서 대충 계산한 건 아니고, 그래도 시간 관계상 뭐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면 되는 거니까 그냥 가볍게 계산하고 넘어간 거예요. 자, 이게 15번, 16번, 17번은 앞에 다시 돌려서 보시는 걸 좀 추천드리겠습니다. 제가 실수로 녹화를 잘못하는 바람에 조금 꼬여서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풀었어야 되는데 조금 앞뒤로 왔다 갔다 거렸는데 이해해 주세요. 저 너무 힘듭니다 지금. 천천히 찍을 수도 있는데 최대한 빨리 찍어야 업로드까지 마무리되는데 여러분들이 빨리 볼 수 있을 거고, 오늘이 아니면 내일이랑 내일 또 수업이 아침부터 있고 8월 15일은 사실 휴가 가려고 그런 겁니다. 네. 그래도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 원의 방정식과 도형이동이 좀 어려운 부분인데 많이 문제를 못 풀린 건 좀 아쉽지만 이렇게 수학상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처음 배운 학생들은 필히 다시 한 번쯤 수학상 복습하면서 공부를 꼭 하셔야겠고, 두세 번째 보는 학생들도 자기가 이제 좀 놓쳤던 개념들 확실히 채우고, 두 번째 보시는 분들은 제가 원방이랑 도형이동 찍으면서는 조금 더 이제 시간에 여유가 있으니까 여러 가지 좀 더 어려운 내용이나 개념들을 또 소개를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도 한번 잘 정리를 해보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러면 다들 수고하셨습니다.